네.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이제 법정에 출석하거나 그럴 때 안대를 하고 있잖아요. 안대 퍼포먼스로 이제 마치 일베들의 폭식 터짐과 비슷하게 정경심 교수의 안대를 쓰고 조롱하는 퍼포먼스 벌였던 보수단체가 있습니다. 극우단체죠. 지금 정경심 교수 측이 고소를 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더라고요. 보수단체 애국순찰단. 이 사람들이 5명에 대한 이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일단요. 재판 때마다 나와서 야외에서 고성 지르고 쌍욕하고 안대하고 퍼포먼스하고. 저 그런 사람들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길래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유죄라고 자기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겠죠. 뭐 어떤 사실관계를 떠나서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고 그러니까 조국 장관 가족들이 뭐 범죄 집단이다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을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나한테 어떤 이익이 없는 한은 행동하지 않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본 논리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과 노력을 써가면서까지 왜 그 사람들 다른 사람을 악다구니를 써가면서까지 공격합니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세월호 때 아까 폭식투쟁에서도 보면은 뒤로는 다 그런 자금 같은 게 다 연결이 돼 있었듯이 근데 보니까 약간 유튜브 채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어떤 네, 그렇죠. 당연히 그걸 생중계하면서 네. 그들로부터 슈퍼챗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 이런 게 있어요. 심각한 게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보기 위해서 법정에 출석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구속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출석 재판을 받는데 들어갈 때마다 쌍욕하면서 정경심 교수의 왜 안대를 씁니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한쪽 눈이 실명한 상태에서 그게 악화되면 네. 안대를 쓰는 어떤 상태잖아요. 이걸 쌍욕을 하면서 계속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현장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계속 쌍욕을 날려요. 이런 사람들이 그 장애 쉽게 표현하면 정경심 교수의 눈에 대한 장애를 조롱하면서 그런 식으로 쌍욕하면 매번 법정 때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참다 못해서 정경심 교수 측이 지금 고소를 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경찰이 사전에 분명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관공서 주변에서 그렇게 고성을 지르게 되면 어떤 이렇게 그 제재할 수 있는 법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몇 데시벨 이상 그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그런 경범죄라도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게 그러니까 헌법 가치의 끝판왕이 아니에요. 모든 헌법 가치와 동등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다른 자유를 침해하기 시작하면 그거를 제한해야 되는 게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라고. 근데 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는지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네.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경찰이 이것을 제재하지 않는 것에 되게 이건 진짜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 보는 사람마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욕설하고 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는다? 그것도 법원 내에서 이미 주차장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막지 않고 있고 제가 걱정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이걸 지금 물론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단이 알아서 고소를 했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죠. 내가 진짜 아파서 안대를 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이쪽에서도 강구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이야기 좀 하나만 꺼내보면 최근에도 정의연 관련한 이제 이 산발적인 조중동 유해 기사가 쏟아집니다. 뭐가 의심스러운데? 최근에 곽상도하고 윤미향 의원하고 같이 교육이 배치됐다가 윤미향 의원이 교육에서 빠지고 아마 환노위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이 달려요. 윤미향 처벌하라, 구속하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야. 법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는 법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 등 관련해서 재판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사실은. 조국은 윤미향은 범법자여야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재판받으러 간데 또는 댓글을 달릴 때는 무조건 구속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심각한 죄를 진 사람들처럼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악의적인 걸 갖고 넌 유죄야. 재판 내용은 하나도 안 정해. 그러니까 사실 법과 절차의 원칙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산발적인 보도가 쏟아지면 저쪽 애들이 와서 잡혀 찍고 들어옵니다. 실제 여론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쪽 애들이 와서 잡혀 찍고 들어와서 윤미향 의원, 정의원 엄청 욕을 하면 걔네들이 또 지들끼리 자발적으로 좋아요 눌러서 추천 1위 올라가서 여론이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법정 앞에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줘야 이게 마치 국민의 여론인 것처럼 이 사람들한테는 정치적 의도로만 활용되고 있을 뿐이지 윤미향이든 정경심이든 조국이든 유죄인 거라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도 안 중요해. 이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 좋게 봐줘서 그렇게 정경심 교수를 비난하거나 우롱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그냥 그 자발적으로 한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경찰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게시판에 쌍욕하고 뭐 일베에서 뭐 범죄성 그 게시물을 올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올리면 그게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내려라. 조사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안 하니까 계속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라는 근거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든 어떤 표현이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표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묻지 않아요. 네. 안 묻잖아. 경찰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정확하게 경고를 해야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현행법 뭐 이걸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위험합니다라고 경고하고 재차 경고해서 안 되면은 체포하고 이런 공권력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표현의 자유만 인정하고 나머지 그냥 내버려 두면은 행복해지나? 그러니까 일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일베 자체의 게시물을 다는 인간들은 달아도 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대신에 거기에 책임을 져야지. 처벌받고 책임을 지면 자연스럽게 정화된다니까요. 왜 일베의 사이트 자체를 뭐라고 하냐고. 네, 저희 표현의 자유, 이거는 뭐 모든 경찰이나 뭐 검찰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경험한 걸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너무 약간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 뭐 표현의 자유, 제가 예전에 박근혜 재판 그 참관하러 간 적도 있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고 그 안에서 막 난리 피우고 하는 거는 제재를 진짜 안 하는데 반대로 저희 민주 이쪽에서 그 사람들 말리려고 하거나 뭐 그런 다른 그런 소란을 사실 피우지도 않았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뭔가 제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런 식이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안타깝습니다. 경찰이 뭐 그런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진보 진영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재를 시작하면 굉장히 제재에 잘 따른대요. 그러니까 제재할 맛이 나는 거야. 손맛이 있는 거지. 근데 저쪽 사람들은 경고해도 안 먹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로 경고했는데 지 혼자 쓰러져 가지고 나 맞았다. 이런 식으로 욕고소가 들어오니까 그쵸. 이렇게 제재하는 맛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비슷한 이야기로 민주당 사람들은 방송사 같은데 항의 방문 안 하잖아요. 근데 미래통합당은 심심하면 방송사를 이런 데 가서 항의 방문해.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싫어서도 그쪽 비판을 못하는 이외 재갈을 물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저 비슷한 이야기로요. 정경심 교수 재판 뭐 안대 퍼포먼스가 뿐만 아니라 최근에 내가 소위 말하면 2000파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50 며칠 만에 2003사 관련해서 그 장례식 합동 연결실 가가지고 울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왔어요. 근데 우는 장면을 가지고 와서 그 소위 2000파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재명한테 이 죽음을 아파할 정도의 눈물이 있는 인성인가 이렇게 막 그게 막 RT가 2000개씩 달리는 딱 2000개까지는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하면 안 된다고.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싫다고 해서 설사 그게 이재명 지사가 2000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슬픔이 없는 사람일까요? 근데 지들은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들이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정치인들을 선별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경심 교수 관련한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막 욕을 하면서 같은 민주당에 있는 사람한테는 현장에서 이제 애도사 같은 걸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그대로 가져와서 네가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 이 눈물을 흘릴 인성이냐? 이렇게 달면 이게 일베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귀엽게 봐줘야죠. 파리가 말을 한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는 그런 감성이 있거든요. 예. 자기 관할 내에서 많은 분들이 죽거나 다친 사건이었다고 하면 설사 그런 감정이 아니었더라도 현장에 가면 온 가족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눈물 날 수 있거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그러면서 이재명을 악마화 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정경심 교수의 장애를 갖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또 욕을 해. 이러니까 욕을 처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댓글에 그런 분들한테 인간 말종이라고 하시는데 인간 말종 아니에요. 파리 말종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게 바라보면 그러니까 되죠. 우와 파리가 말을 하네 하면서. 특정 상황에 대해서만 선별적 정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은 죽어도 싫고 이재명 옹호하는 민주당도 싫고 이해찬도 싫고 추미애도 싫고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하나. 나중에는 김정숙도 싫어 이렇게 하겠네요. 아 근데 실제로 진짜 그런 분 이상한 있어요. 진짜 문재인 문재인 팬심으로 되게 좋아한다고 하면서 놀랍다 진짜. 아 저는 저 듣고 되게 놀랐는데 그게 예.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